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 이채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1차 조직 구조 변수에 대한 내용 얘기할 거고요. 이 부분은 요청이 있었던 그런 주제여서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네. 자, 조직의 구조 변수. 아시겠지만 이 조직의 구조 변수 관련된 주제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상황 적합적 조직 이론 또는 상황론적 조직 이론, 그죠? 환경에 대한 결정론, 그리고 개별 조직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그 이론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조직의 여러 가지 구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 변수가 있습니다. 규모, 기술, 환경이죠. 규기환이 복공집을 결정하죠. 조직의 구조를 결정짓는 구조 변수, 기본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공집, 이걸 결정해요. 그래서 규기환에 따라 복공집이 변화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조 변수 할 때 복공집,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 바로 지금 보시는 복잡성. 조직이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 정도가 복잡성이어서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평적 분화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보시는 너무 안 예쁘네요. 자, 다시 한번 지우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 같은 레벨 내에서 이렇게 업무를 쪼개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평적 분화, 수평적 복잡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횡적인 분화 또는 직무의 전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서요. 제가 수평적 분화는 우리가 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들은 다 넣을 수 있었지만 분권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관료제에서는 작업 과정이 전문화되는 것을 보통 수평적 분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작업이 좀 단순해집니다. 내가 특정한 일의 한 영역만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는데 인적 자원이 만약에 전문화된다. 요거는 탈관료제에서 정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수평적 분화의 내용이어서 요거는 보통 복잡해집니다. 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가 다른 단서가 없으면 일단 요거 관료제의 작업 과정의 전문화를 생각하면서 수평적 분화를 떠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죠. 수직적 분화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층화, 계층의 숫자를 수직적 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분화, 공간적으로 확산된 정도를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상황 변수랑 같이 맞춰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규모가 엄청 큽니다. 되게 큰 규모의 조직이에요. 당연히 복잡성은 큽니다. 양적인 경우도 양적인 경우도 죄송해요. 양질이 아니죠. 수직적인 경우도 수평적인 경우도 수직, 수평 모두 다 복잡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다음 규모가 커지면 공식적인 매뉴얼도 상당히 많이 만들게 되죠. 매뉴얼,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것들을 갖추는 게 제가 공식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커질수록 플러스의 관계.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라면 그 꼭대기가 권한을 전체 다 행사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집권화되지 않고 보통 분권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 기술. 사실 기술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 변수와 함께 구조 변수를 논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때에는 비일상적인 기술, 어렵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은 기술, 비일상적인 기술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복잡성이 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직적인 복잡성은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다른 조건들이 있어야 수직적인 복잡성의 가능력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기술이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기술은 너무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분화되지 않는다. 분화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일상적인 기술과 공식성, 매뉴얼 만들기 어려우니까 음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비일상적인 기술이라면 어려운 기술이니까 조직의 제일 꼭대기에서 의사결정을 다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음의 관계. 만약에 비일상적인 기술이다. 그러면 하급자들이 그대로 권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환경. 만약에 불확실한 환경이다. 불확실한 환경이라면 수직적인 복잡성은 조금
작아질 수 있겠지만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평적 복잡성. 여기도 수평적 복잡성입니다. 수평적 복잡성은 커진다. 불확실한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매뉴얼 잘 만들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불확실한 환경이다. 그러면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음의 관계 나타난다. 이렇게 상황 변수랑 따져서 정리해 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2016년 국가직 7급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수평적인 분화가 심할수록 제가 이건 되게 조심하라고 했던 선지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성은 증가합니다.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수직적 분화는 조직의 종적인 분화입니다.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를 얘기합니다. 공간적 분화는 조직 구성원과 물리적인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자, 조직의 복잡성, 조직 구조의 복잡성은 결국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틀린 선지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017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성이 증가하기 어렵죠. 공식화되었다는 건 매뉴얼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이건 X고요.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이라면 층을 쌓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층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객에 대해서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면 조직의 상급자가 아니라 하급자가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권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권화가 촉진된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복잡성은요, 얘하고 똑같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2017년 국가직 7급의 선지가 결과적으로 2016년 국가직 7급 선지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6년 국가직 7급, 얘는 17년 국가직 7급.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진 않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문제의 내용들이 상당히 선지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우린 내일 아침 새로운 월요일 시작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